민규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듯 우리의 입술도 흔들렸죠.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민규의 혀가 제 입술을 간지럽혔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죠. 남편과는 이렇게 키스한 적이 없었어요. 민규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몸에 밀착됐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죠. 사모님, 민규가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방으로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어요. 민규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촛불은 거실에 남겨뒀죠. 방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민규의 피부가 제 피부에 닿았죠.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기였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격렬하면서도 부드럽게요. 그의 숨소리, 제 신음,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어둠을 채웠습니다. 절정의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명확하게요. 저는 회사에서 막 승진 발표를 받은 날이었어요. 대기업 인사팀 차장이라는 타이틀. 10년을 일궈온 결과였죠.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제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늘 그랬듯 단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현관문을 열면 맞이하는 건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논문을 쓰고 있었죠. 대학 교수인 그는 늘 그랬어요. 저녁 7시가 되면 마주 앉아 밥을 먹긴 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승진 발표 있었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축하해. 태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국을 떠먹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그가 말을 꺼냈어요. 내 제자 하나가 며칠만 신세 좀 지게 해달래. 기숙사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괜찮지?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탐탁치 않았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차피 이 넓은 집에 우리 둘뿐이었고 게스트룸은 늘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태준이 벌써 잠들어 있었죠.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을 힐끗 봤어요. 배경화면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신혼여행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로고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뭘까?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인가?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자주 들었어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제 안에 있었죠. 다음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들어와. 태준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불편하지 않게 지내.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어요. 민규, 29이라고 했던가. 태준보다 훨씬 젊었지만 묘하게 안정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깔끔하면서도 어딘가 여유로운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민규라고 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차분한 눈이었어요. 마치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민규가 미소 지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낯선 감각이었죠. 저녁 식사는 셋이서 했습니다. 민규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태준과 영구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하지만 가끔 민규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이요. 식사를 마치고 민규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손님인데. 제가 손을 내저었지만 민규는 옆에 섰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주방 조명이 비쳤어요. 건강한 피부였죠.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뚜렷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민규 씨는 무슨 전공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심리학이요. 심리학이라니 재밌겠네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니까요. 재밌죠. 민규가 짧게 웃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왠지 제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자꾸만 거실에 누워있을 민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 차분한 눈빛, 길고 뚜렷한 손가락.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걸요. 민규가 우리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대기업 인사팀은 늘 바쁘거든요. 정장을 입고 화장을 마친 뒤 거실로 나왔죠. 민규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민규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죠. 회색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는데 쇄골 라인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사모님도 한 잔 드릴까요? 민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죠. 에스프레소 좋아하세요? 네, 진한 걸 좋아해요. 저도요. 민규가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묘한 친밀감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느껴졌죠. 커피를 건네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짧은 전류 같은 게 흘렀어요. 민규도 느꼈을까요?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컵을 입에 댔어요.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민규가 마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낯선 남자와 새벽에 마주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준이 방에서 나왔어요.
벌써 일어났어?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치 뭔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뿐이었죠. 네, 출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규는? 저도 일찍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래. 나도 커피 한 잔. 태준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민규가 다시 커피를 내렸고 우리 셋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읽었어요. 민규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저는 시계를 봤죠. 먼저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태준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민규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녀오세요, 사모님.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저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자꾸 민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 차분한 눈빛, 커피를 건넬 때 스친 손가락의 온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게다가 그는 남편의 제자잖아.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없었고 오후 회의에서도 딴 생각만 했습니다. 퇴근길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왠지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민규를 다시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거실에서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규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죠. 태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연구실에 가셨어요. 늦게 오신대요. 민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민규가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요리 좀 해요. 민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가 채소를 썰고 저는 고기를 재웠습니다. 가끔 손이 스칠 때마다 짜릿한 감각이 퍼졌죠. 사모님은 요리 자주 하세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매일. 남편이 집밥을 좋아해서 행복하시겠네요, 교수님. 민규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민규 씨는 요리를 잘하네요.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없어요. 지금은. 민규가 웃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였죠. 왜요? 잘생겼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어서요. 어떤 스타일인데요? 민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차분하고 지적이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규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안을 파고들었죠. 주방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불 좀 줄일게요. 민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서 불을 조절했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자신감 있는 몸짓. 그날부터였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게요. 민규가 머무는 곳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의 숨결이, 목소리가, 시선이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요. 일주일 후 태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해외 학회에 다녀와야 해.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언제? 모레. 2주 정도 걸릴 거야. 2주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학회거든. 어쩔 수 없어. 옆에서 민규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힐끗 봤어요. 민규도 저를 보고 있었죠.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2주 동안 민규와 단둘이 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민규, 미안한데 2주 더 있어야겠어. 태준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오히려 감사하죠. 민규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태주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잘 다녀와. 현관에서 저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태주는 짧게 볼에 입을 맞췄어요. 형식적인 키스였죠.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규 잘 부탁해.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민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민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2주 동안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민규도 게스트룸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너머에 민규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부터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규가 이미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간단한 안주를 준비해뒀죠. 오늘 힘드셨죠? 맥주 한 캔 하실래요? 민규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맥주 캔을 따는 소리가 경쾌했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쁜 하루였죠. 사모님은 일할 때 정말 멋있어 보여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본 적도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봤어요. 정장 입고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규도 마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죠. 온 신경이 옆에 앉은 민규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 소리도 들렸죠. 저는 자꾸만 그의 손을 봤어요. 소파 팔걸이에 놓인 그의 긴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민규가 불렀습니다. 응? 혹시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요. 교수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요. 민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글쎄요.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결혼 10년 동안 계속 외로웠죠. 사람은 누구나 외롭잖아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민규 씨도 외로워요? 네. 저도 외로워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었어요. 마치 제 안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특히 사모님 같은 분을 보면 더 외로워져요. 왜요? 아름답지만 외로워 보이거든요. 민규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요. 민규 씨, 네,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듯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왜 이러는 걸까? 왜 민규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민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 깊은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저녁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규는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심리학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영화 추천도 해줬죠. 사모님, 이 영화 봤어요? 민규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니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같이 볼래요? 지금요? 네. 안 피곤하시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그럴까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틀었어요. 거실 조명을 끄고 큰 화면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규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민규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아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대로 있었죠. 영화가 끝났습니다. 재밌었어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민규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사모님, 응?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요. 민규가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미소가 빛났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위험하다는 걸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민규가 나오는 꿈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민규에게 기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규와 시간을 보냈어요. 와인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새 그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 가운만 걸쳤어요. 거실로 나가려다가 게스트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규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어요. 담요가 반쯤 흘러내려 있었죠. 저는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규의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탄탄한 복근, 그 위로 이어지는 가슴과 쇄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땀방울이 쇄골 사이에 맺혀 있었죠. 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어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황급히 손을 걷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방을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민규를 만지려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꾸 민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쇄골, 복근, 건강한 피부, 그리고 고요한 숨소리.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42의 나이에 결혼 10년 차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규를 피했어요.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도 야근을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니 민규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민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저 피하시는 거예요? 퇴근 후 거실에서 마주쳤어요. 민규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거짓말. 민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피하세요? 민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죠. 민규 씨. 네. 너무 가까워요. 죄송해요. 민규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냥요.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흔들린다고. 당신을 보면 숨이 막힌다고. 사모님도 느끼고 있죠? 민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저는 느껴요. 민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요. 그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사모님도 외롭잖아요. 민규 씨,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솔직해지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민규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요? 다 보여요. 사모님의 외로움, 공허함, 억눌린 욕망. 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규는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했죠. 그는 제 안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규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나요. 단 한 번만요. 단 한 번만 솔직해져요. 민규가 제 손목을 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품으로 쓰러졌어요. 그의 가슴에 얼굴이 닿았죠. 민규 씨. 네.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럼 놔줘요. 싫어요. 민규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규 씨. 저도 외로워요, 사모님. 사모님만큼이나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요. 민규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과 함께 민규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키스는 길지 않았어요. 저는 민규를 밀쳤습니다. 안 돼요. 숨이 가팠습니다. 사모님, 방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른 남자와 키스를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키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얼얼했죠. 민규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규의 얼굴, 목소리, 입술의 감촉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눈물 너머로 느껴지는 건 죄책감만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뜨겁고 생생한 감각이었죠.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민규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우연히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밤이 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10월인데도 불구하고 후텁지근했죠. 저는 샤워를 하고 얇은 잠옷을 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전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도 캄캄했습니다. 사모님?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도 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죠. 정전인가 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규의 위치가 느껴졌어요. 핸드폰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저는 더듬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찾아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민규가 소파 옆에 서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죠.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막 한 것 같았어요. 두꺼비집 확인해 볼게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두꺼비집을 열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나간 것 같아요. 민규가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들도 전부 어두웠어요. 복구되려면 시간 걸리겠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불빛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규가 촛불을 찾아냈습니다. 이것 써요. 불을 켜자 따뜻한 빛이 퍼졌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더운데 에어컨도 안 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창문 열까요? 그래요. 민규가 베란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더웠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촛불을 사이에 두고요. 이거 낭만적인데요. 민규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웃었어요. 어색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모님,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민규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사모님, 응? 그날 일요. 민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던 걸 멈췄어요. 잊어줘요. 저는 못 잊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민규 씨, 계속 생각나요. 사모님 입술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왜요? 솔직한 건데. 민규가 촛불 너머로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빛났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사모님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거짓말. 민규가 일어섰습니다. 제 옆으로 왔어요. 소파가 좁아졌죠. 사모님 지난 사흘 동안 나 피했잖아요. 왜 피했어요? 그냥요.
아니에요. 두려웠던 거죠. 감정을 인정하기가요. 민규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민규 씨, 손 치워요. 싫어요. 제발이요. 사모님은 왜 항상 참아요? 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요? 그게 어른이니까요. 어른이라고 다 참고 살아야 해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게 어른이에요? 민규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결혼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요. 그래도 결혼은 결혼이에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공허한 채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규가 제 얼굴을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사모님, 단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져요. 자기 자신한테요. 민규 씨, 저는 사모님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 고백에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안 돼요. 나는요. 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알아요. 민규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민규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듯 우리의 입술도 흔들렸죠.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민규의 혀가 제 입술을 간지럽혔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죠. 남편과는 이렇게 키스한 적이 없었어요. 민규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몸에 밀착됐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죠. 사모님, 민규가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방으로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어요. 민규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촛불은 거실에 남겨뒀죠. 방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민규의 피부가 제 피부에 닿았죠.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기였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격렬하면서도 부드럽게요. 그의 숨소리, 제 신음,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어둠을 채웠습니다. 절정의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규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후회해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안 해요. 후회 하나도 안 해요. 민규 씨, 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죠. 우리는 금기를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규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인 채로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전기가 다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다는 것이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틀 후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학회는 어땠어? 괜찮았어. 피곤하네. 태준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규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교수님? 그래, 민규. 불편한 건 없었어? 아니요, 잘 지냈습니다. 민규는 태연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2주 동안 뭐 했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별로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규는? 저도 논문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민규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가 제 쪽을 힐끗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식사 내내 불안했습니다. 태준이 눈치챌까 봐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피곤한지 말수도 적었죠. 먼저 씻고 잘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저와 민규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민규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쉿. 저는 그를 제지했습니다. 들켜요. 미안해요. 민규가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태준 옆에서 잤어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방에 민규가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태주는 학교에 가고 저는 회사에 갔죠. 민규는 집에서 논문을 쓰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민규와 마주칠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칠 때, 눈이 마주칠 때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태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당신,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어. 갑자기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뭔가 달라 보여.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별로. 그냥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런가 봐. 그래. 다행이네. 태주는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치챈 걸까? 그날 밤 민규가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주무세요?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을 나섰어요. 민규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규가 웃었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교수님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민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사모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사모님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규 씨, 우리는요. 알아요. 하지만 힘들어요. 사모님이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손도 못 잡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민규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모님, 민규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들어가요. 태준이 깰지 몰라요. 제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내일 봐요. 민규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준을 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옆방에 있는 민규에게 가 있었죠.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셋이서 저녁 먹으러 가자. 갑자기, 응. 민규도 오래 있었으니까 좀 대접해야지. 그래,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주말이 왔습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태준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교수님. 민규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념일 때나 오는 곳인데. 태준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어요. 붉은 액체가 잔에 채워졌습니다. 건배. 태준이 잔을 들었어요. 우리도 잔을 들었죠. 민규, 우리 집에서 잘 지냈지?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불편한 건 없었어? 전혀요. 오히려 너무 편했습니다. 민규가 대답했어요. 저는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태준이 저를 봤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당신도 잘 챙겨줬지? 응, 물론이지.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민규. 태준이 다시 민규를 봤습니다. 네, 교수님. 내가 없는 동안 심심하지 않았어? 아니요. 논문 작업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 우리 와이프랑은 잘 지냈어? 그 질문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멈칫했어요. 저도 숨이 멎었죠. 네, 잘 지냈습니다. 민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네. 그럼 됐어. 태준이 와인을 마셨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알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운전만 했고 민규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 태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응.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규도 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민규의 얼굴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는 것 같아요. 민규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떡하죠?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얼른 거리를 벌렸습니다. 태준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다들 피곤하지? 쉬어.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사흘 동안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서재에 들어갔죠.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짓눌렀어요. 민규도 불안해했습니다. 사모님, 교수님이 이상해요. 베란다에서 민규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들킨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남편이 침대에 누워 저를 불렀어요. 응? 너 요즘 이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위기가 달라졌어. 예전 같지 않아. 기분 탓이야.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정말? 태준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응, 정말이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래.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태준이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죠.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규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얘기?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앉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태준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 무슨 일 있었지?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다 알아. 태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실 복도 CCTV 영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태준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민규와 마주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죠. 영상 속에서 우리는 가까이 서 있었어요. 민규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묻어 있었죠. 민규야, 대답해. 너희 둘 무슨 사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제가요. 제가 사모님한테 먼저 다가갔습니다. 민규 씨, 제가 그를 말렸지만 민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좋아했어요. 처음부터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이. 태준이 일어섰어요. 민규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규의 입술이 터졌어요.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준과 민규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비켜. 안 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그런 짓을 했는데?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냥요. 그냥 바람을 핀 거야? 태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는요. 나는 외로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감정도 없었죠. 그게 핑계가 돼? 핑계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게요. 태준이 말을 잃었습니다. 민규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요. 그래서 배신한 거야?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민규가 저를 일으켰어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민규 씨, 교수님. 민규가 태준을 봤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사모님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 태준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 내 제자랑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태준이 민규를 가리켰습니다. 네. 민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민규 씨, 괜찮아요, 사모님. 민규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후회 안 해요. 민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을 사랑했던 거요. 민규 씨, 행복하세요. 민규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준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말했습니다. 별거 하자. 뭐?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기로 했죠. 집을 나서는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거야? 그 남자를?
저는 돌아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게 사랑이야? 아마도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작된 것 같기도 했죠. 민규가 집을 떠난 다음 날 저도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돌아보니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곳은 집이 아니라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 있었죠. 친구 수진의 집으로 갔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을 내어줬죠. 고마워.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일주일? 한 달? 아니면 평생?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어요. 동료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죠. 민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문자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교수님 밑에서 공부할 수 없어요.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합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민규는 담담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 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어. 짧은 말이었어요. 알았어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야. 그렇게 해요. 서진아. 태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응? 정말 사랑했던 거야? 그 남자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살아있고 싶었어요. 그게 대답이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에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잘 살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이틀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뜯었어요.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10년의 결혼이 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인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죠.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에 24시간 카페가 있었어요. 텅 빈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간간히 택시가 지나갔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파탄냈고 남편을 배신했고 젊은 남자와 금기를 넘었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민규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깊은 눈빛, 따뜻한 체온.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살아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죠. 태준과의 10년은 안정적이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습관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했죠. 민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요. 억눌렸던 욕망, 잊고 있던 감정, 살아있다는 증거들이요. 그는 나를 구원한 걸까, 파멸시킨 걸까?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민규는 저를 공허함에서 구원했지만 동시에 안정된 삶을 파멸시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게 됐어요. 제 욕망에 솔직해졌죠. 42의 나이에 처음으로 저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중얼거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금기를 넘어서라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더 나쁜 건가요? 답은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어요. 빈 잔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었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었지만 대답은 스스로 찾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민규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규 씨? 번호 바꿨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랬구나. 지금 어디세요? 새벽 산책하고 있어요. 혼자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저는 다음 주에 떠납니다. 어디로? 부산이요. 거기 대학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떠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알아요. 하지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만나요. 고마워요, 사모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가 남아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을 하고 수진과 저녁을 먹고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일상은 계속됐지만 공허했습니다. 민규를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였어요. 사모님, 그가 일어서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놀라 멈춰 섰어요. 왜 여기 와요? 저녁에 보기로 했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요. 민규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저랑 같이 가요. 뭐? 부산으로요. 저랑 같이 새로 시작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규 씨, 그건요. 사모님도 여기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저랑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는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민규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어요. 종이였습니다. 제 새 주소예요. 언제든 오세요.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그저 바라봤어요. 손에 쥔 종이를 펼쳤습니다. 부산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응.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봐. 내 마음은 뭐라고 하는데?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어. 민규한테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가. 하지만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10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산행 KTX 표를 끊었어요. 캐리어를 쌌습니다. 많은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죠. 수진이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잘 살아. 고마워, 진짜로. 연락해. 가끔씩. 그럴게. 우리는 포옹했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 후 부산에 도착했어요. 민규가 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민규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이요? 응, 정말이요. 민규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요. 나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어요. 안전한 공허함보다 위험한 살아있음을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